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책 대출의 폐해다. 정책 대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거품도 생겼고, 물론 국토부 장관은 다르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책 대출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진 것 아니면,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것은 분명히 금융당국과의 어느 정도 딜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국토교통부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지급을 제한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17일에.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이미 대출 제한을 적용하고 있었고, 신한, 하나, 우리, NH 여기가 21일부터 적용을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을 제한을 하느냐? 최우선 변제금 이 부분을 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이만큼 한도를 줄인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LTV도 70%로 하향 조정하고, 준공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치 담보 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쪼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국토부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한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24일날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유예한 거예요. 유예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물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유예가 안 되지만, 일주일도 유예가 안 되지만, 저번에 스트레스 DSR 한다고 했다가 유예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뻔히 아시는 양반들이 축소한다고 해놓고서 유예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예 안 한다고 했으면 기대도 안 생깁니다. 스트레스 DSR도 7월에 도입한다고 했다가 9월로 연장된 게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9월로 했다든지, 아니면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9월에 시행했다든지, 그러면 부채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어요. 근데 또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값 정상화에는요, 두 가지만 빼면 됩니다. 두 가지만 빼면 되는데, 뭘 두 가지를 빼느냐는 이따 끝날 때 말씀드릴 거고, 하지만 지금 전세대출, 정책대출도 DSR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요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여론이나 형성이 되면은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에 대출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석 3일, 추석 연휴 빼고 나면은 9월에 대출 거의 축소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느니 올해 한 번 내리고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좀 내려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가 작살이 났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 카드로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장난질 칩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하면 실수요자 부담이 증가가 된다. 왜? 전세 호가는 절대 안 내린다는 이 인식을 심어줘야 되죠. 수요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급은 잉여가 되죠. 잉여가 되는 공급은 가격을 낮추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분양이 나면은 할인 분양을 하죠. 매매가 안 팔리면은 급매가 나오죠. 근데 전세 수요가 못 들어가죠. 전세대출 DSR 적용돼가지고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전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 여기에 만약 이게 진짜 걱정이 된다, 실수요자 부담 증가돼가지고 우려가 된다 라고 하면 요거 하면 되잖아요. 임대인의 DSR에 맞춰서 전세자금 대출을 하자. 그러면 그 집은 당연히 호가를 내릴 수밖에 없죠.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여력이 아니라 임대인의 여력이다. 그러면 임대인의 여력이 많은 곳은 대출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임대인의 여력이 없는 곳은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전세 사고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고, 혹여 사고가 터지더라도 은행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서 회수를 하면 되는 거고, 전세 가격도 잡힐 수 있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전세 DSR만 하면은 무조건 실수요자 부담 증가다. 아니요, 요것만 적용해도 충분하죠. 근데 저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많이 언급하지 않죠. 왜? 많이 알려지면 안 되거든. 여기에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대출금리가 7%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했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요. 얼마 전에 9월 코픽스 금리도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당금리가 7%에 육박까지는 아직 아니고 6% 중반 넘어서는 은행도 있고 육박한 은행도 있죠. 이 금리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금리 인상기의 추이가 금리 인하기에 재현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변동금리, 변동형 기준은 7% 뚫은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이것은 요것 때문이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출금리 개입, 즉 관치금융을 인정을 했다. 근데 진짜 어른들도 자꾸 안 깔 수가 없는 게 두 번 이야기했어요. 레고랜드 사태 때와 올 7월 가계대출 급증 시절 두 번 정도가 있다.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22차례 이것 때문에 22차례에 걸쳐서 주담대 금리를 올렸고, 요거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소리 했다는 건 거짓이고 관치금융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요 부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가계대출 급등 시절 관치금융을 했다. 그때 22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올리니까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개입해가지고 관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조금 과하게 생각한 부분이죠. 여기는 농담.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개입했던 게 지금 개입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데 요것만 위주로 이야기해가지고 관치금융으로 금리 올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걸 한번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보시면요. 자, 최근에 뭐 22차례 금리 인상했다 하더라도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많이 안 올라갔어요. 아마 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7월 말부터 개입했는데 7월에도 조금 개입했더니 조금 올랐고 아마 8, 9월에 조금 더 올라갈 텐데 지금 이때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낮추고 이 두 차례 개입했다고 하지만 요때 올라갈 때도 또 개입했잖아요. 이때도 한 번 개입한 게 아니라 쭉 개입했죠. 대출금리 낮춰라. 대출금리 안 떨어지는데요? 대출금리 더 낮춰라. 그래도 안 떨어지는데요? 대출금리 더 낮춰라. 지금 이제 예대 금리차가 너무 적어요. 아, 그래? 그럼 예금금리 낮춰라. 저때 관치금융 때문에 현재 지금 금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최근에 올리는 것은 그것이 정상화되는 건데, 최근에 올리는 것이 관치금융의 핵심인 것이냐. 그래서 금리를 정부에서 올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지금 언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요, 어떤 기사는 요 부분은 이야기도 안 했어요. 요 부분 이야기도 안 하고, 최근에 가계대출 급등하면서 관치금융으로 금리 올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더 핵심은 여기입니다. 요게 지금 최근에 일이고 와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만큼 낮추고 최근에 요만큼 올린 거예요. 이 개입이 없었으면은 이 개입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때 개입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거품이 생겼는데 우리 대단하신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는 내가 개입해서 잘 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금융권도 대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금융권에 주문한 대체, 즉 거치기간 없다. 거치기간 줄여라. 정책 대출부터 줄여라 좀. 최근에 보금자리론 보면요, 그 원금 안 갚는 거치기간 3년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쓰려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죠. 이자도 갚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원금은 못 갚는다는 소리고. 그런 사람들이 10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5년 전 대비로. 왜 이금융권에는 저런 주문을 하면서 정책 대출은 그냥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거 개난리 쳐가면서 막냐. 계속 정책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 모기지 보험 가입 중단. 그리고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 금지. 이거 결국에 문재인 정부 때 썼던 거예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 그 LTV 0%였죠. 다주택자들에게. 9.13 대책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 거 다 뒤집다가 보니까 나라가 뒤집히고 있으니까 하나씩 원시시키고 있죠. 그 은행 자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책이다. 그래서 대출 규제도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요, 내가 지금 집을 안 산 사람들 느끼면 어떻겠어요? 일단 저 중에서 가장 희소식은 전세 DSR. 이 DSR은 임대인 DSR로 적용된다. 요것만 하면 무주택자한테는 최고의 희소식입니다. 지금 저게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 전세 DSR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고 있냐. 다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예하긴 했어도 지금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했다가 문제 생기니까 강화해서 들어왔죠. 강화까지는 안 하더라도 처음으로 정책대출 규제가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언급이 됐다. 그리고 지금 1금융에서 2금융까지 규제가 확대되고 있고 금리 인하하면 바로 떨어질 것 같은 시중금리도 올라가면서 쉽사리 안 떨어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약 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호가가 안 떨어지는 시장이 정말로 맞다. 이 시장은 지금 잠시 쉬어갈 뿐이지, 잠시 정체기일 뿐이지, 많은 상승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제부터는 상승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첫 번째, 최근 거래량이 너무 적고, 두 번째, 최근 3년 거래량이 너무나도 적고, 세 번째, 호가로 버틴다는 것은 그만큼 버틸 여력이 늘어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는 것은 연체율 늘어나지 말아야 되고, 경매 늘어나지 말아야 되고, 부실채권 늘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번에 연체율 또 최고치 또 찍었죠. 물론 지금 8월 연체율이 나왔죠. 9월 연체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땐 부실채권 한번 싹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문제 계속 터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계속 추운 곳에 있었어요. 추위에 익숙해. 근데 기득권들이 불 너네한테 안 나눠주겠다 하고 불을 껴안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이 마그마가 돼가. 나는 익숙한 추위에 좀 더 참는 게 끝까지 마그마 껴안고 있다가 뜨거하고 놔줘가지고 따뜻해지는 거 기다리는 게 쉽지 그 마그마랑 계속 껴안고 있는 게 쉽겠냐. 그런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방해물 딱 두 가지만 있는데 이 방해물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된다. 첫 번째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랑 두 번째는 이복형 금감원장이죠. 왜? 말하는 거 보면은 부동산 규제 풀려고만 하고 있고 정책 대출 지금 이번에도 국토부 결정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했죠. 정책 대출 집값 상승 직접적 원인 아니니까 절대 풀지 마라. 근데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정책 대출로 인해서 15평 받을 사람이 20평 받는 과소비를 하고 있다. IMF도 과소비 때문에 터졌듯이 지금 집값도 과소비 때문에 터진 거다. 또 뭐 덜렁덜렁 계약해서 전세 사기 당한 거지 전세 제도에 문제가 없다. 뭔 개소리야. 전세 제도가 압도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최근에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딴 기사가 뜨고 있어요.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집 보라는데 집 안 보여주는 세입자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나간 다음에 빈집을 보여주고서 계약을 하는 거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원래 그렇게 진행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세입자가 있는데도 집주인 편의로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와서 집 보고 가세요 하는 나라가 어딨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세금 못 돌려주는 임대인 때문에 생겨난 세입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고 세입자 권리 침해이다. 이거를 너무 지금 딱 너무 당연하게 세입자가 집 안 보여주는 게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돈을 돌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나라의 불리한 실정에서도 덜렁덜렁 계약해서 전세 사기 당한다. 멍청한 놈들이 전세 사기 당한다. 본인의 그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복현 금감원장 보면은 주담대 금리 인상 잘못. 정상대출 실수요까지 규제하는 건 잘못. 이금융권 풍경 부푸는데 대출금리 인하라고 기준금리 떨어졌으니까 대출금리 인하라고 하는 금감원장님. 은행에 맡긴다더니 금리 개입하는 금감원장님. 당장 전세대출, 정책대출에 DSR 적용 못한다고 열심히 이야기해주는 금감원장님.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상화는 딱 둘만 바꾸면 돼요. 왜? 경제 상황은 다 맞게 흘러가고 있는데 안 터트린다시고 시장 왜곡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딱 두 명이 있다. 그래서 터질 것을 계속 키워서 내수시장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는데 딱 두 명 남았다. 근데 저 둘이서 막으려고 해도 얼마나 막을 수 있겠냐. 눈치 빠른 인간들은 벌써 떨어져 나갔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조만간 붕괴가 눈앞에 와 있는데 붕괴 오고 나서 대출 규제 안 해도 먼저 붕괴가 오느냐 아니면 붕괴 오기 전에 대출 규제 해가지고 붕괴를 만드느냐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